자, 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29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자, 우선 코스피 200 지수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0.03% 하락해서 410.24인데요. 일단 야간 선물이 3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예, 3포인트 이상을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하단선의 위치는 420에 있죠. 그러니까 월봉은 420 아래에서는 계속, 예, 매수에 유리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매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자,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포인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3포인트를 올리면 다음 달이 됐을 때는 이렇게 생기죠. 자, 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여기가 상단선. 그리고 이게 하단선인데 각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8월의 입장에서 보면, 예, 아직도 매수를 해야 되는 구조이지만, 예, 9월의 상황으로 넘어가면 매수보다는 매도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이제 9월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9월의 시각. 예, 9월이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고가는 1이고 저가는 0이고 종가는 1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 검정색이 종가거든요. 예, 이거는 상승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상승이에요. 자, 여기 보면 빨강색으로 된 고가도 있죠. 예, 고가도 상승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이 저가를 깨지 않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가. 예,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져 있는 8월 달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종가 여기죠, 여기 423.41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 종가는 8개월 동안 상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 이게 8개월짜리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이죠.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종가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겠죠. 근데 종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 하락, 횡보 하락, 횡보 하락만 거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 4월 부근이 종가 투자 심리도상 가장 낮은 값을 갖게 되고요. 가장 낮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건 종가도 내년 4월 부근이 가장 낮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23.42를 회복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 관건이고요. 현재 뭐 3포인트 정도 오른다고 해서 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410이잖아요, 지금. 410.24니까 423.91까지 상승하려면 대략 이건 한 7 정도 되고, 예, 이건 13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7포인트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대략. 정확하게는 이게 10에서 4니까 59, 예, 13.65포인트가 올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3포인트가 갭상승을 하면 예, 10.65포인트가 더 올라야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거래일입니다. 2거래일. 만약에 423.41까지 올라갈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시각에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냥 올라가는 척 하다가 누르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 423.91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승이 오면 오히려 강하게 올 수도 있고요. 그죠? 423.91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3% 정도 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0.7%의 상승이 왔는데 그 0.7%의 상승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실질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수치는 3%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예, 상승이 오면 크게 올 거고 예, 크게 오지 않는 상승이 아니라면 예, 중간에 포기하고 쏟아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됐죠? 예, 월봉은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저가는 지난달 저가를 깼으니까 무의미하고요. 예, 이미 결정 난 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지난달 고가를 다시 넘는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예,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건 지난달 종가를 회복할 수 있느냐고, 예, 지난달 종가를 회복한다고 해도 이미 고가는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하락세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 얘기는 11월까지 422.41을 넘지 못하는 고가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422.41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하다는 건 반대로 422.41보다 높으면 하락에 배팅해도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제가 의도하는 바가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자, 오른다 내린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지수를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냥 오른다 내린다예요. 어디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기에 좋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매수하기에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향을 본다는 거죠. 위, 아래. 그러니까 좋은 가격보다는 계속 방향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자, 오르면 계속 오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리면 계속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올랐을 때 어느 위치에 가면 매도하기 좋고 내렸을 때 어느 위치에 가면 매수하기 좋은지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422.42를 넘어가면 오히려 매도하기에 좋은 구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은 그렇고요. 주봉, 주봉은 자 423.24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423.24. 자 요게 여기 여기 그러면 1번 2번 3번 상단선은 1번 2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자, 하단선은 4번과 5번. 그런데 이제 특징을 잘 보시면 5번, 그 다음에 3번, 1번, 2번은 봉 바깥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3번 모두 사실 이번 주 고가를 맞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번 주 고가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딱 시가를 딱 찍었어요. 시가를 찍고 봉을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 이번 주 고가를 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구조로만 봤을 때는 이번 주 고가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4번에서 막히면 4번에서 막히면 이번 주 저가를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5번까지 가면 이번 주 저가를 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5번은 의미가 없고 4번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음, 사실 고가를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고가를 방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예, 내려가고 있어서 고가를 넘으면 횡보해요. 근데 하락 후 횡보기 때문에 고가를 넘겨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매도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 유지된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매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매수 오케이. 이거는 매수가 안 돼요. 잠깐만요. 뭔가 화면이 엉킨 것 같아요. 네, 됐죠?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가 가능하고, 예, 이거는 매수가 가능하고, 이거는 매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면 매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예요. 자, 이걸 잘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거래일이 있습니다. 5거래일 중에 2거래일이 8월이에요. 그리고 3거래일이 9월입니다. 그렇죠? 근데 8월에는 월봉의 하단선이 좋아요. 근데 9월에는 하단선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월봉이 위로 이렇게 쭉 끌어올립니다. 근데 수요일이 되는 동시에 끌어올리는 힘이 없어져요. 월요일, 화요일 끌어올릴 때는 주봉은 누르고, 왜 상단선이 있으니까요. 주봉의 상단선은 누르고 월봉의 하단선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겠죠. 월봉은 누르는데, 아니, 월봉은 끌어올리는데 주봉은 누르고 있으니까 팽팽한 힘을 가지고 둘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수요일이 딱 되는 순간 월봉에서 끌어올리는 힘은 없어지고 주봉에서 누르는 힘만 남아요. 그 얘기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월봉의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계속 유효하지만 수요일이 딱 되는 순간 매수가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월화는 매수에 유리하지만 수요일이 되는 순간 매수의 구조는 사라진다. 근데 수요일이 된 상태에서 보면 매수가는 3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가 오르든 내리든 아무런 상관없이 수요일이 되는 순간 매수가는 3번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수요일부터 수, 목, 금에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3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위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매도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봉을 바라볼 때의 시각은 월화와 수목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월화에는 상승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수목금으로 넘어가면 하락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월화까지는 420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420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화요일까지는 간다가 아니라 가는 게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월화에 걸쳐서 420으로 막 끌고 올라가는 걸 보고 에이 저거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월봉이 끌어올리는 거니까. 근데 수요일이 딱 되는 순간 2번의 위치가 얼마인지를 볼게요. 여기 415.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15.3 위는 딱 매도 공간이 되는 거예요. 월화까지는 420 아래가 매수 공간인데 수요일이 되는 순간 415.3 위로 다 매도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요일이 됐는데 415.3보다 높은 매수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415.3보다 높은 매수가를 수요일에 들고 있다라는 건 실패한 겁니다. 네. 화요일까지만 유효해요. 그래서 매수자의 전략과 매도자의 전략은 완전히 다르다. 매도자의 전략은 수요일 기준으로 415.3보다 높으면 돼요. 수요일 기준으로. 월화 기준이 아닙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매수자의 전략은 월화 기준으로 420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월화 동안 오를지 내릴지는 저는 몰라요. 왜냐면 주봉은 누르고 월봉은 당겨 올라가니까 월화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요일이 딱 됐을 때는 415.3 위는 매도자가 유리한 거고 415.3보다 높은 매수가를 보유한 사람은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요일이 되면 매수자의 유리한 가격은 얼마냐? 404예요. 404.95 정도 되니까 40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15와 405 사이엔 10포인트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15 이상에서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10%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번. 자, 일봉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만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일봉으로 보면 뭐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죠. 예, 매도해야 될 위치고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1 하단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당일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할 수 있어요. 요 사이까지. 예, 요 A 공간이 매수 영역이고요. 단 여기 B. 상단선 위로는 매수 안 하시면 돼요. 이걸 뒤집으면 이제 B가 곧버스를 매수해야 될 자리고, 예, A가 곧버스를 팔아야 될 자리가 되는 거고, 예, 이대로 보면 이제 A가 레버리지를 사거나 선물을 사셔야 되는 위치가 되는 거고, B 위치가 되면 매수는 포기하고 홀딩할 건지 청산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위치가 얼마인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 아마도 하락이 온다면 수요일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갭상승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하락한다면 하락이 오기 가장 좋은 날은 수요일. 예,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하고 싶으신 분은 월화는 눈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눈치 살살 보시면서 어떻게 하지?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작 하락에 배팅하기 좋은 시간은 수요일 정도 될 거다. 빠르면, 늦으면 금요일이고요. 자, 요 위치는 414.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에 있는 상단선의 위치가 대략 한 415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의 상단선의 위치와 주봉의 상단선의 위치가 대략 일치해요. 그러니까 매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일단 414.7 위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난주 고가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만약에 매도를 하더라도 분할을 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도자의 입장이고요. 매수자는 410.5, 그 밑으로 금요일 저가 사이 영역까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410.5보다 낮은 위치에서 음봉 마감하면 하락이 유리해지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410.5 아래에서 저가를 찍고 415 위로 마감을 해야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코스피 200을 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게요. 선물. 자, 선물은 월봉상 하단선의 위치가 420.21 정도에 있죠.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끌어올려도 할 말 없습니다. 그쵸? 이제 예측으로 3포를 올려야죠. 자, 3포를 올리면 3포를 올려주면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매도 가능한 위치는 424.13 정도 되고요.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사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왜냐하면 매수할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이미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413.60을 기준으로 한 거지. 예, 이번 달 종가가 413.60으로 끝날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예, 화요일에 종가가 바뀌면 분석 자료를 다시 올려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값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만 상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선물은 415.47에서 423.05 사이, 여기가 지금 매도자를 위한 영역이고요. 실제로 매수자를 위한 공간은 405.05,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랑 거의 똑같죠. 자, 매수 전략은 405 밑에서 가능하다. 매도 전략은 415에서 423 사이에서 가능한데, 월화는 조심하시고 수요일부터는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그죠? 월화에 올리는 거는 420 밑에 있는 하단선을 활용해서 월봉이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주봉의 하락힘과 월봉의 상승힘이 충돌하니까 어느 쪽이 셀지 저는 몰라요. 단 수요일이 되면 월봉의 상승힘은 사라지니까 주봉의 하락힘만 남는 상태예요. 그러면 415에서 423 이 공간 안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지나면 매수자는 405가 매수 적합한 위치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봉은 매수는 410.99니까 411에서 1차, 409.37, 3호, 3호에서 2차 이렇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금요일날 저것만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고 414.73 유로는 매도자에게 유리한 영역이니까 혹시 선물 매도나 곱버스를 매수하고 싶으시면 414.73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라는 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제 레버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버리지는 27,000원 아래가 다 매수 영역이죠.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27,000원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이 없어요. 자, 0.7%가 오르면 1.5%가 오르겠죠. 그래서 1.5% 상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26,025원. 이 가격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달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단선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상단선만 발달하게 되죠. 상단선의 위치는 27,33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목표가가 27,335원이라는 거고요. 매수할 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난달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월봉 차트는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 망가진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판단하세요. 망가졌다라는 건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오르는 거를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 오르면 좋은 거고 하루 내리면 나쁜 게 아니라 계속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에는 이미 구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상승에 실패하면 399로 또 다시 와요. 그게 봉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목표가는 26,257원이니까 26,000, 한 260원? 26,26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요. 더 올라가면 여기까지 봐요. 27,200원. 그러니까 26,270원에서 여기 27,200원까지 이 공간은 매도자의 공간이에요. 매도자. 그러니까 이 안으로 딱 들어가면 나는 팔까 말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는데 신규 매수하고 아싸 이러고 있다가 수요일 날 지나서 하락하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6,250원 위로는 일단 매수자는 접근하지 않는다. 실제로 매수가는 24,999니까 25,000원이에요. 다음 주에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레버리지는. 그리고 지금 보유한 사람은 26,250원 위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26,250원 위로 팔아먹을 수 있는데 홀딩을 하면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다? 27,2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아야 될 공간에 신규 매수를 하셨다가 수요일 이후에 하락이 찾아오면 암울해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봉. 일봉은 매수하고 싶으시면 25,700원. 25,700원 아래. 25,700원에서 금요일 저가 사이 그 영역이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고요. 반대로 26,183원이니까 26,200원 위로는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26,200원 위로는 매수는 일봉도 주봉도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26,200원 위로는 쳐다보지 말자. 그냥 그 위로는 혹시 들고 계시면 버텨보자. 버텨서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맞고 떨어지면 고민하시면 되고 단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일봉으로는 25,700원 아래가 좋고 주봉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그 가격을 25,000원이었나요? 그 정도 가격을 고려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저는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어요. 제가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건 무조건 돈을 잃는 거다,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레버리지를 접근하시려면 예, 일봉상 얼마, 주봉상 얼마, 월봉상 얼마예요. 예, 근데 월봉은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끝나는 순간 예, 다음 달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다? 25,000원이라는 건 감안하세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단선의 위치가 2040원. 그죠? 그러니까 올봉은 2040원 위는 매수하면 안 되죠. 파시거나 홀딩하거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홀딩이고 어떤 분은 파셨어요. 실제로. 예. 근데 여기서 매수하면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번 달 한해서는. 예. 이번 달에 한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는 수 없습니다. 자, 0.7%가 상승했으니까 1.5%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30원 정도 내립니다. 그래서 30원을 반영할게요. 자, 이렇게 30원이 반영되면 예, 다음 달은 안 나빠요. 단지 이번 달이 나쁠 뿐 다음 달은 나쁘지 않습니다. 단 매수가는 얼마다? 지금 상태에서 이번 달을 마감하면 1955원이 매수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틀간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가는 1955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혹시 매수한 걸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를 다 거시면 안 돼요. 예, 지금은 몽땅 걸고 아싸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하려면 적어도 화요일이 끝나야 돼요. 화요일이 끝나고 난 뒤에야 내가 잘 투자한 건지 아니면 잘못 투자한 건지를 알 수가 있고, 예. 만약에 여기서 이틀 동안 더 올라간다, 그러면 1955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1955원까지는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공격적으로 할 게 아니라 분할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나중에 조정이 와도 아, 원래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앞의 상황을 고려하고 접근하는 거하고 앞의 상황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 지르는 거하고는 정신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라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다음 달에 1950원이 반드시 오는구나. 에이, 망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2060원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림을 좀 보고요. 여기가 상단선, 그쵸? 여기가 1번, 2번은 상단선이에요. 그럼 이제 이건 매도 위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단선이 있어요. 이렇게 3, 4. 여기가 하단선이고 매수 위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 머리 굴려야 돼요. 그래서 머리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차피 이 상태면 이번 주 저가 깨질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저가를 깨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냐? 예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4번. 그러면 3번과 4번 사이가 매수 영역인 거죠.
그리고 목표가는 2번이나 1번까지 봐요. 목표가는 2번이나 1번 정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다음 주의 저가가 이번 주의 저가를 깨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 주의 저가가 다음 주의 저가를 깰 수 있게 만드느냐 깰 수 없게 만드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깰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는 하락하기 좋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거면 다음 주는 버리고 그 다음 주에 상승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월화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수목금에 반등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상태에서 이 곧버스를 매수하신다라는 거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 구조에서는 받아들여야 되고, 정작 상승은 이제 수목금 안에 와야 되는데, 수목금 안에 충분한 상승이 온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곧버스의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요. 오히려 수목금의 상승이 오지 못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코스피를 설명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월화는 오르기 좋고 수목금부터 내리기 좋다고. 똑같은 원리로 곧버스는 월화는 내리기 좋고 수목금은 오르기 좋아요. 그러니까 수목금 안에 얼마나 오르는지가 지금 다음 주 곧버스 투자에 있어서 거의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목금에 오른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3번과 4번 사이에서 혹시 상승에 배팅하고 싶으신 분, 곧버스 상승에 배팅하고 싶으신 분은 3번과 4번 사이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자, 3번은 얼마냐? 2035원이고 4번은 1975원입니다. 그러니까 곧버스를 매수하시고 싶다면 2035원과 1975원 사이에 그 가격대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됐죠? 목표가는 2130, 2155, 그 다음에 2175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나 그려드릴 건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가를 총 975원까지 내리겠습니다. 975원. 그리고 종가는 2160원 잡을게요. 예, 고가도 2160원을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봉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눈에 보이시죠? 잠시 후면 봉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봉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봉이 아니라,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걸 잘 보세요.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앞에 봉 하나만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두 개 봉 앞에를 보는 거죠. 두 개. 앞에 봉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봉을 보는 거예요. 두 개 봉. 그래서 오늘은 두 개 봉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요 파란색이 저가라 그랬죠? 저가의 투자 심리도. 그런데 다음 주는 저가가 0 구간을 지나요. 그쵸? 이건 0이고, 아이고, 요건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가를 붕괴해도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 안 합니다. 횡보해요. 그리고 정작 1구간이 되면 하락할 수 있는데 저가를 안 깨면 다시 횡보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도록 차트가 잘 그려지면 돼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양봉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되셨죠?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에 양봉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 된 시점에서 양봉으로 마감했을 때가 곧버스 투자자에게는 정말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 유리하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주봉의 하단선이 발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양봉이 나면 이번 달 고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9월 달에 8월 달 고가를 넘는 거 되게 쉽겠죠. 8월 달에 고가를 9월 달에 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9월 달에 8월 달 고가를 넘었다. 그럼 올해는 이제 완전 아웃이에요. 12월까지는 그냥 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가 완전 열리거든요. 이제 막는 힘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위를 막았단 말이에요. 위를 막았기 때문에 올라도 누르고 올라도 누르고 그런 형식으로 계속 흘러왔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는 내리면 튕기고 내리면 튕겼다고요. 왜? 밑에서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힘들이 계속 존재했으니까. 근데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가 8월 달에 저가를 깬다. 9월 달에. 그러면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보여줬던 되감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누르면 누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누르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예, 개념이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월봉에는 하단선이 발달돼 있어. 월봉에는 하단선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어느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하면 안 되고, 어느 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를 바라봐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막아주는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주는 힘이 존재하니까 하락하기를 바라지만 반등하는 걸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락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해도, 예, 여기서 하방에 배팅해도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건 제가 가진 바람과 차트가 가진 구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디렉션을 본다고요. 방향만 봐요. 그래서 음봉이 나면 마치 계속 떨어질 것 같이 얘기한다고요. 근데 같은 음봉이어도 떨어지기 힘든 구조가 있고 떨어지기 쉬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8월까지는 떨어지기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힘든 구조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떨어지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고마운 거지. 그래서 잘 보시면 떨어지기 힘든 구조에서 내릴 때는요, 외국인이 매도를 해요. 예? 외국인이 계속 강하게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왜 저기서 이렇게 미친 듯이 주식을 파냐? 그죠? 주식도 팔고 막 선물도 팔고 막 팔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팔아야 되지? 근데 그게 차트로 딱 보면 떨어지기 힘든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힘든 구조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돈으로 찍어 누르니까 밑에서 튕기는 힘이 있어도 힘을 못 쓰죠. 왜? 돈으로 계속 패대기를 치는데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을 싹 빼요. 엄청나게 막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도 안 해버려. 그러면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가죠. 지금 외국인은 현물을 팔아요. 근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억지로 눌러놨기 때문에 튕겨 오르는 거예요. 단 이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잘 눌러놨죠. 나머지 이틀 동안 더 누를지 말지는 이제 이틀 동안의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서 막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 환호하는 주체가 외국인이면 오를 거예요. 근데 개인이 현물을 막 미친 듯이 담았다. 그럼 외국인이 올리겠어요? 안 올릴 겁니다. 예. 미국 증시 아무리 좋아도 개인이 환호하는 장은 그냥 어떻게 한다? 현물을 막 팔겠죠. 그럼 외국인이 현물 파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트는 후행하니까. 예. 돈이 선행하죠. 돈의 움직임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포스, 레버리지 돈은 안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주니까 그거 막 미리 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예, 정작 중요한 건 선물, 현물. 예, 그거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 계속 보세요. 그리고 키움에 보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 지수가 쫙 올라가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하면 지수가 툭 떨어집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보조지표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보조지표 필요 없어요. 뭐 스토캐스틱이 얼마, MACD가 얼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분 단위로 그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만 쭉 보세요. 그래서 외국인이 막 선물 매도 치잖아요. 그럼 내려가요. 예, 봉이 어떻게 생겼건 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매도 치면 내려가는 거예요. 많이 치면 많이 내려가고 조금 치면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잖아요. 그럼 올라가요. 돈으로 차트를 그리는 건데 5분봉, 3분봉, 1분봉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그냥 돈만 보면 되지. 근데 돈으로도 잘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알고 있으면 돼요. 돈으로 막 하다가 에이 못해 먹겠네 하면 방향을 바꾸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디렉션을 보는 사람은 방향을 보고 계속 거래를 하니까 예, 방향이 틀어지면 바로 망한다고요. 근데 돈을 보는 사람은 그 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리에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리기 힘든 자리, 위로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올리기 힘든 자리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계속 쓰면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거기서 돈의 방향을 딱 바꾸면 그 자리가 최고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아니면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됐죠? 다시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에도 2060원을 반영해 볼게요. 이렇게 반영하면 예, 어, 이거 왜 이러죠? 일봉. 아, 이게 켜지면 안 되는 거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2065원 정도, 2065. 그 다음에 아니요, 그 자리를 찾고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자리에 가도 외국인과 기관이 멈추지 않으면 밀고 가요. 그러니까 자리는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 자리를 외국인이 지켜줄지 밀어낼지는 몰라요. 그 당시에 돈을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돈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저 자리는 떨어질 수 있는 자리야 라고 하락에다 딱 배팅했는데 외국인이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고 기관도 막 사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한번 매도해 보면 거의 멘붕이 와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돈을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돈은 쉽게 디텍팅이 되지 않아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돈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은 더 심해요. 예. 자, 외국인이 이틀 동안 막 3조 사요? 그죠? 이틀 동안 3조 사고 5일 동안 5조를 팔아요. 그럼 이건 상방이에요? 하방이에요? 정신없어요. 지금 돈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예. 돈의 흐름이 워낙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돈의 흐름과는 완전히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고 전략을 짜야 돼요. 뭐 오늘 5천억 매수했다고 상방이야 해서 내일 1조 원을 팔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상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상태에서 내일 곧버스를 매수한다? 그러면 2045원 아래 무조건. 예. 2045원 아래.
그리고 주봉으로는 2035원 아래죠. 그러면 일봉 매수 전략을 쓸지 주봉 매수 전략을 쓸지는 본인이 그냥 결정하셔야 돼. 난 단타 칠 거야. 그러면 2045원에 매수했다가 물릴 수도 있고요. 그냥 나는 단타는 포기할래. 그러면 2035원에서 1975원 사이에 그 가격을 활용하는데 어디서 들어갈지는 눈치 엄청 봐야죠.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수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내일은 쉬어야죠. 그죠? 내일은 쉬어야 되죠. 내일 봤더니 개인이 현물 엄청 팔아요. 그럼 내일은 쉬어야죠. 근데 반대로 내일 겁나게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아니 개인이 현물을 엄청나게 막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내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돈의 흐름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2085원이 넘어가면 고포스를 사면 안 되겠죠. 그것만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음,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외국인이 예, 선물을 매수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수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증권이 매도를 받아요. 자, 증권이 매도를 받습니다. 증권이 매도를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개인한테 떠넘겨요. 개인한테 떠넘깁니다. 개인한테. 자기가 매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개인한테 고포스를 매수시켜요. 개인에게 고포스를 매수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선물 매도가 되죠. 예? 잘 보세요. 증권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할 경우에 본인들이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선물 매도를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예, 개인에게 고포스를 사게 한다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뭐예요? 고포스를 매도하죠. 자기네들은 매도해요. 그러면 개인이 고포스를 사요. 고포스를 사면 이게 추종하게 돼 있잖아요. ETF는 선물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고포스는. 그러니까 개인이 고포스를 사면 시스템은 선물을 매도해요. 이거 누가 해요? 증권이 합니다. 예, 증권이 해요. 자, 개인, 증권은 고포스를 매도하고 개인은 고포스를 매수하면 선물 매도를 시장에 추려야 되는데 그걸 대신 증권이 대체해주면 물량은 증권에게 잡히는데 예, 실제로는 개인 매도 물량이죠. 그래서 개인이 고포스를 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한 거랑 똑같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증권이 선물 매도를 하는데 그 매도를 자기네들이 하기 싫으니까 자기네들은 고포스를 매도하고 개인이 고포스를 매수하면 선물 매도가 나와서 자기네 물량으로 잡아요. 방향이 어디다? 상방. 그래서 개인이 고포스 매수하면 증신 올라요. 예? 그죠? 이 논리는 이해되시죠? 예? 외인, 선물 매도, 선물 매수, 증권, 선물 매도. 그죠? 자기네들이 매도하기 싫으면 고포스 매도. 그러면 개인이 고포스 매수하고 시장에는 선물 매도가 나와요.
이 역할을 누가 해줘요? LP가겠죠. LP가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애들이 중간에서 그 두 가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고버스를 사면 증시는 오르고 개인이 고버스를 팔면 증시가 내리죠. 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고버스를 개인이 사게 만들 건지 팔게 만들 건지 결정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증권이잖아요. 예? 증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고버스를 사고 고버스를 팔아봐야 의미가 없죠. 왜? 우리는 그냥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걸어 놓잖아요. 우리가 새 옷가 위에 있는 걸 사요? 두 옷가 위에 있는 걸 사요? 못 삽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밑에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고 그 호가에 있는 물량을 가져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증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증권이 외국인하고 거래를 하면서 자기네 쪽에 유리하도록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아무리 레버리지랑 고퍼스 가지고 떠들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 위, 외국인 선물 매도하면 아래죠. 왜? 그대로 증권이 받아줄 거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증권이 선물 매수를 할 거고 자기네들이 매수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개인한테 매수를 떠넘길 거잖아요. 그러면 고버스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막 선물 매수하는 날에 고버스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증권 물량만 봐요. 증권이 선물 매도하고 있는지 매수하고 있는지만 본다고요. 예. 그러면 오늘 대충 고버스가 개인 매수다, 개인 매도다. 대충 감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그 ETF에 올인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시간으로 흐르는 자금의 흐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아까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뜻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가를 한번 깨볼게요. 저가가 399죠? 그러면 399를 한번 깨볼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해되세요? 열린다라는 거? 예, 열려요. 아래로 길이 열려요. 쫙. 그래서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지면 저는 끝이라고 봐요.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면 반대로 이번 달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 예, 이번 달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틀 동안에 외국인이 아래로 지수를 누른다. 그건 거의 확실한 의지의 표현일 거예요. 음,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만약에 국내 증시가 내린다라는 건 그냥 대놓고 끝내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에 투자하고 있지만 뷰 자체는 완전히 아래에만 꽂혀 있지는 않아요. 예, 오르고 내리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는 지속적으로 봤을 땐 아래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예, 무조건 하락에 배팅하세요라고 아무 데서나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됐죠? 예. 자, 여기까지가 분석 내용이고요. 코스피는 더 심해요. 예. 코스피는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건 아직 최저가도 안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달 저가 깨면 2929 간다고 봐요. 이번 달 저가가 3049인데 이번 달 저가가 다음 달에 깨지는 순간 2929 당첨이고 2929를 간다라는 건 거의 끝난 거죠. 3000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가 봤던 저 최고점은 상당히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8월에 제시한 지수가 안 깨지면 내년 4월까지 7,000원까지 가능한 소리일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할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상승할 기회. 왜? 나머진 다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8개월은 다 하락하기에 유리해요. 그 중에 한 달이 오르는 거예요. 한 달이 올라도 나머지 7개월은 하락하기에 유리합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상승이에요. 그건 9월 달에 국한된 거예요. 만약에 10월 달에 9월 달 저가를 깬다? 그럼 2929 다시 가요. 그럼 설명됐죠? 자, 예. 8월 달에 저가를 못 깼어요. 10월 달에 9월 달 저가를 못 깼습니다. 11월 달에 10월 달 저가 깨면 2929 다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전봉의 저가만 깨면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저는 국내 지수는 끝났다고 봐요. 국내 지수는 희망이 없어요. 남은 건 미국 증시. 그러니까 이걸 안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건 미국 증시밖에 없는 거고, 미국 증시가 힘을 잃으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100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요. 왜냐?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 117조 원의 현물을 들고 있는 개인을 위해 3,500, 3,700을 간다는 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거길 3,500을 가면 누가 돈을 벌어요? 돈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차트 다 갖다 버리고 딱 돈만 보세요. 그러면 올라서 누가 좋아요? 오르면 누가 좋습니까? 예? 지수가 올랐을 때 좋은 주체가 누구예요? 개인이잖아요. 왜 올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시간만 남은 거예요. 시간만 남아 있다고 본다고요. 어차피 2929는 가요. 이건 2929를 가려고 차트를 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코스피 지수는 2929를 가려고 그린 차트예요. 그게 9월에 갈지 10월에 갈지 저 몰라요. 됐죠? 예? 2929를 갈 차트인데 그게 9월에 갈지 10월에 갈지는 몰라요. 그냥 전봉의 저가를 깨면 가요. 월봉상 지난달에 저가를 가면 깨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개인에게 얼마나 현물을 사게 할 거냐, 그 차이만 존재하는 거죠. 개인에게 현물을 사는 시간을 한 달 더 줄 거냐, 아니면 한 달 안 주고 끝낼 거냐, 아니면 두 달 줄 거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멍청한 핸들링을 하는 주체가 117조 원을 들고 위로 가요. 그걸 환매해요? 자, 개인이 끌어올리면 117조 원을 팔 거잖아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3,500을 가면 자기네들은 뭐 남아요? 남는 거 없어요.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짓을 왜 해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개인에게 현물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8월 달에 가뒀죠. 8월 달에 가뒀잖아요. 지금까지 5, 6 올려서, 그죠? 희망을 잔뜩 심어놓고 7, 8 내려가지고 싹 다 가뒀다고요. 자, 삼성전자의 개인 돈이 얼마 들어가 있느냐? 삼성전자만 28조,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우 합치면 33조 정도 돼요. 33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5조니까 합치면 38조입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 우
하이닉스 이렇게 세 종목 합치면 38조고요. 여기다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합치면 45조예요. 그죠? 그럼 개인이 지금 69조를 샀는데 그 중에 45조가 6종목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6종목의 월봉 차트 보세요. 다 망가졌지. 그쵸? 다른 종목은 가는 종목이 있어요.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건 가요.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 45조를 작살냈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지수가 올라서 개인들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돈 계산해 보세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개인이 승리했다. 지수는 올랐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45조 중에 아니 69조 중에 45조가 작살났는데 그게 65%예요. 그러니까 올해 매수한 개인 자금 중에 65%는 다 작살났어요. 관심 있으면 보세요. 그죠? 28만 9천 원짜리 20만 8,500원 만들어 놓고 9만 6,800원짜리 7만 4,500원 만들어 놓고 7만 4,300원이군요. 그리고 15만 500원짜리 10만 3,500원인가요? 예. 그게 상승이에요? 작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뭘로 해요? 중소형주 가지고 올리죠. 왜? 걔네들은 아직 안 가뒀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다 가뒀어요. 이제 얘는 됐어.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이제 남은 코스피 종목으로 가둬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피는 고평가돼 있고 코스피 200은 저평가돼 있어요. 왜? 코스피 200은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다 가뒀잖아요. 가둔 걸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가두지 않은 종목으로 계속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은 화랑이에요. 시가총액이 낮은 걸로 지수를 움직여야 되니 얼마나 변동성이 좋겠어요.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개인이 더 사지 그걸 매도하겠어요? 전 더 살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 더 살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더 살 거고 오르면 계속 더 살 거예요. 그러면 그 무게를 누가 견뎌요? 저는 못 견딘다고 봐요. 우리들만 개인들만 계속 상승을 외치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니까 아, 그냥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안 떨어지는구나. 주가 3천원 방어하는구나. 계속 사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000년 이후에 개인이 100조 원 이상 매수한 기록이 없어요. 제가 10조 원도 없을걸요? 예? 지금까지 개인이 10조 원 이상 매수한 적이 없어요. 누가 샀냐? 기관이 샀어요. 지금까지 하락장이 왔을 때마다 받아준 건 기관이에요. 예, 기관이 다 받아줬어요.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받았죠. 개인은 팔았다 샀다 하는 게 10조 원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100조 원을 넘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뭐냐면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100조를 팔았을까? 그럼 100조를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100조 원어치 사야 되잖아요. 100조를 팔았으면 100조를 사면 돼요. 리먼 브라더스 때 50조 팔았어요? 예?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까지 외국인 50조 팔았다고요. 그 이후 상승할 때 50조 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인은 2006년, 7년, 8년 동안 50조를 판 거를 2009년도에 50조를 샀다고요. 판 걸 다 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앞으로 100조를 사야 돼요. 기관도 사야 되고 외국인도 사야 되니까. 그러면 100조를 어디서 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왜 사요? 본인들은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산다고요? 그러면 진짜 바보죠. 됐죠?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입니다. 단 지금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일 지수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야, 하락 다 뻥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이건 지금까지 제가 누적되어 온 돈의 자금을 보는 거예요. 작년에 개인이 47.4조 원을 매수했고 외국인이 24.5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올해 개인은 70조 원, 지금 한 69조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29조 원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24.5조에 29조 원을 더하면 얼마죠? 53.5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까지 현물을 판 돈은 53.5조 원 정도 되고 지금 공매도만 한 27조 원 넘게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오르면 더 매도 칠 거예요. 오르면 더 매도 치고 오르면 기다릴 거예요. 예. 개인이 계속 사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에 투자하고 다우지수에 투자하겠죠. 국내에 투자할 이유는 1도 없어요. 왜? 달러가 강세가 될 거니까. 그죠? 테이퍼링 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미국이 대세죠. 신흥국은 돈이 빠져나가면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시세 좋을 때 팔고 튀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락을 본다는 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가진 자산을 모두 털어서 하락에 투자하지 마세요. 예, 계속 분할 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